아들과 관련된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이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장남이 연세대 입학했을 때 당시에 연세대 교무부 처장은 과연 또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국위 선양을 했냐니까요.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자, 정리 좀 하십시오. 의원님. 정리합시다. 조용하시고요. 예, 청조 근조 훈장, 무궁 훈장 등등을 받은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시아버님이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후보자의 남편 뭐였습니까? 아들은 대입 준비생이고 아빠는 후보자의 남편은 그 당시에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어요. 연세대 교무부처장이 입학 요강 전부를 준비하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의원님, 그 기준은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자, 다자녀로 입학했다고 했다가 그건 아니었다, 헷갈렸다, 그랬다가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여러 말들이 엇갈렸고요. 그리고 논란도 계속 증폭돼 왔습니다. 일단 입시 특혜 의혹, 여기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느냐라는 일단 청문회, 지명 철회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정치권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빠 찬스 논문 작성 의혹, 아빠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사회 기여자 전형 입학 특혜 의혹, 아빠가 당시 연세대 교무부 처장이었다. 과연 입학 과정에서도 특혜, 불법적 요소가 있었느냐라는 부분,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경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지금 2010년이니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기록은 다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강이나 이런 건 남아 있고요.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요강을 보니까 2010년도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회 기여자 중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국위선양자가 있는데 네. 국위선양을 안 했다고 막 지금 최은석 의원이 드라이브를 걸고 막 쑤시고 들어가니까 국가유공자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학생의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았다.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훈장을 받았다라는 건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해당이 돼요. 근데 국가유공자는 자녀입니다. 손자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적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과연 맞느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이 규정 자체도 교육부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규정이다라고 해서 규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지금 문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2010년도 15, 16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료가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아마 이제 그때 뭐 심사를 하고 한 건 자료는 안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자료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걸 보면 이건 수사 들어가면 틀림없이 진상이 드러날 거고요. 네. 이건 부정입학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지명 철회 결정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청와대는 이번 주 초까지는 여론을 좀 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전망을 깨고 예상을 깨고 어제 오후 2시에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지명 철회 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 배경 중에 아마 태도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무효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일 그래서 이거는 좀 없습니다. 알아보시죠. 제가 제가 답변기에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거 정말 심각한 논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의원님, 이 논문은 있지만 잠깐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할 기회를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논문은 이거는 이미 신중하게 잘 답변하셔야 돼요. 그럼요, 신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논문 띄워넣기 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이 논문은요, 남모씨 지도교수라고 하시면 장남의 지도교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 가만히 아닙니까?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의원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 질의를 들었는데요. 자, 가만히 계십시오. 의원님 가만히 과하십니다. 계세요. 제가 발언할 시간 계십시오. 없습니까? 하루 종일 위선과 거짓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위선과 거짓하지 나서서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원펜타스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이 그거 반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끝내 참다가 약간의 화를 섞어가면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거든요. 장은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태도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평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요. 특히 뭐 관련해서 뭐 아들의 어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이었다라고 했다가 뭐 사회기여자라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혼동됐다라는 부분도 사실 어떤 후보자로 임하는 자세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 검증 절차인 것이고 그 절차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런 탕평 인사의 의지라든지 통합의 의지, 통합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분명하게 이번에 표현은 됐다라고 생각은 들고 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혹들 이런 부분들과 대통령의 의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명 철회가 됐죠. 지명 철회.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할 때는 자진 사퇴 형식을 띄었었는데 이번에는 지명 철회가 됐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자기가 스스로 사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발표하고 사이에 37시간 네. 그리고 결정이 된 거로 따지면은 몇 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의 그 시간차가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혜훈 후보자한테 통보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는 아마 짐작컨대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런데도 지명 철회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텐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명 철회로 얻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뭐 잃은 것도 물론 조금 있죠. 그러나 지명 철회를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지지자로부터는 결단을 했다는 일단 그런 점수를 따고 있고요. 청문 보고서가 이제 주 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시끌벅적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아주 일거에 차단했다는 정치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 통합 과시를 한 의지는 천명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통합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모셔왔는데 이분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좌절이 됐다. 통합 의지는 그대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얻은 게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의 민낯을 대표 선수를 통해서 민낯을 보여줬다는 또 굉장히 망회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은 거죠. 이제 앞으로 통합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셔오기는 훨씬 어려워졌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잃은 게 없습니다. 지명 철회를 통해서 잃은 게 없다. 는 매우 영리한 청와대의 선택이었고 이 대통령의 아주 결단으로서 플러스가 훨씬 많은 정치적 선택이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목소리를 보면 이혜훈 전 의원이 끝까지 자진 사퇴할 의향이 없었다. 그래서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조홍천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아직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입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혜훈 후보자의 생각, 과거 어떤 생각이었을까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장관에 임명되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이혜훈 후보자로서는 그 버킷리스트의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필생의 과업으로 이거는 진짜 하고 싶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진 사퇴하면은 왜 지명 철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국 대표조차도 자신감을 얻고 그만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 이혜훈 후보자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계속 껴안고 갈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장관 껴안고 가다가 그때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됐고 국정 동력이
어떻게 상실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국은 그래도 자기 진영 사람이고 꼭 지켜야 되겠고 또 지지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혜원 후보 뭐 업동이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다 했어요. 아마 지지자들조차도 이 왜 데리고 가냐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도저히 그 부담을 안고는 못 가겠다. 만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네. 이 일을 빠드득하면서 이제 뭘 투척을 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하겠어요? 며칠 더 그러니까 임명장 받고 며칠 더 있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자기 발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지명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